지금 정치권이요,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요. 대선판이 요동치는데 우리네 이 평론가들도 요동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자, 이제 기운을 내야지. 알부민 먹고 여름철에 근력 살리고 프리미엄 골드 맛도 좋습니다. 좀 이거 알아보세요. 아주 남재원 원장이 이거 제대로 추천하는 건데, 남재원 원장 아시죠? 유명한 사람. 물 밑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권 지금 지지율은 뭐 이재명 1등, 한동훈 2등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오세훈 3등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홍준표도 그 밑에 있고, 김경수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판이 완전히 뒤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선 백서가 이달 말 며칠 내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 총선 백서라는 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눌렀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오면은 한동훈이 이제 불리하니까, 한동훈식 공천의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걸 끝내 못 나오게, 특히 저 전당대회 전에 못 나오게 막았었는데, 이게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니니까 백서는 이미 조사해서 인터뷰 다 해서 이제 집필이 끝났는데, 이게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달 말 나온다 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로 삼은 거, 이게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봉규 같은 놈이 평론가들이 여기서 뭐 백날 떠들어봐야 뭐 한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도층의 어정쩡한 사람 괜히 한동훈만 비판한다고 막 이러고 떠들잖아요. 근데 이 백서라는 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백서를 이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우리 같은 평론가라든가 유튜브들이 떠드는 거하고 파괴력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물론 우리들이 그동안에 지적한 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파괴력 면에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봉규가 부정선거 맨날 얘기해봐야 파괴력이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거나 한동훈 국힘당 당대표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조선일보가 얘기하거나 KBS에서 취재를 해서 얘기하면 파괴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총선 백서가 판을 완전히 뒤흔들 것 같은데요. 한동훈식 공천의 문제 제기를 이제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입각해서 이게 나오는 거네. 우선 우리도 그때 지적했지만 국민 추천제라고 한동훈식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민 추천제가 이게 모호한 걸 넘어서서 이게 사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백서에 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미리 그 총선 백서 내용이 슬슬 언론에 이제 흘러나옵니다. 경제 같은 데서도 단독으로 보도하고 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국민 추천제가, 이게 국민 추천제 그 이름만 국민 추천제지, 이거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는지 이게 뭐 국민 추천인지 명확하지 않고 짬짬이로 자기들끼리 공천을 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 사천을 했다는 게 백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도 나옵니다.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군, 울산, 남갑 5곳 뭐 이런 데들이 국민 추천해서 이제 여성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뭐 처음 도입됐다 그러는데, 여기를 여러 명의 관계자들한테 취재를 하고 이 백서 팀이요 실증 자료를 모았는데 보니까 이게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지들끼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한동훈의 사천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비례대표는 명단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상징성 있는 1번서부터 뭐 20번이면 20번까지 누가 들어가 있는 날 보고 그걸 찍는데, 여기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막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갔지? 하면 알고 보니까 그건 또 사천이었다는 거죠. 사천 아시죠? 공천은 공적인 추천이고 사천은 개인적인 꽂아 넣.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내부에서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공관위원회 내부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비례대표 뭐야 이거 당선권에 이거 누가 조용히 해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백서에 이제 담긴다는 건데, 그리고 뭐 비례대표 여러 명 뭐 문제되는 사람 많죠. 그거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유 양반이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 양반을 나중에 또 선거를 패배했는데, 공관위원장님은 선거 패배의 1등 공신이라고 그래. 뭐야 뭐 그 당사자 아니에요. 공천 관리를 잘못한 사람 아니에요. 공천 잘못한 사람이 선거 패배하면 제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당 대표격이고요.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일준 공관위원장을 그 다음에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름 그대로 당의 업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공천 같은 거를 잘했나 안 했나 그 감사하는 건데, 이 감사위원장이 직전에 공천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 올림 나가서 그냥 금메달 따야 할 팀이 개망신을 당하고 패배했는데 거기 감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잘못됐는지 감사하는 요원, 감사위원으로 발탁하면 됩니까?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감사를 해? 이게 이제 이런 게 다 문재인 누가 임명했느냐? 당무감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무감사는 전국 254개 당원 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거 이제 당무감사라는 건 이제 그 뭐 이런 당의 업무 이런 것도 감사하는 거지만 통상 이게 물갈이 명분이거든요. 누구를 이제 자르고 할 때 이를 당무감사를 하는 건데, 당무감사를 공관위원장 어떤 유일준을 시킨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이때 말이 많았죠.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물갈이용으로 하는 이 당무감사위원장에 배치하는 게 이게 맞느냐. 공천 관리해놓고 그게 대패했는데 또 물갈이 하는데도 이 사람이 해. 그러면 이거는 공천 결과, 총선 결과와 상관없, 이거는 한동훈 사람을 채우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총선 백서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비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마추어 같이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여론조사를 지역구마다 빨리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야 지금 당신이 지금 몇 프로고 저쪽 상대 민주당이 지금 몇 프로니까 어디를 공략하라. 요 동이 약하고 이 동은 강세니까 이런 거를 분석하고 제공해 주는 게 여의도 연구원이거든요. 선거 때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중요하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거기 양정철이가 다 진두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중요한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같은 거를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일부는 아예 안 해줬대. 아예.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점 같은 것도 다 이제 나온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제 한동훈 이제 그때 당대표격이죠.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완톱으로 총괄했잖아요. 완톱 총괄해놓고 졌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고 백서를 못 나오게 막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또 당대표가 된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 우파에서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율이 1위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보여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저거 사법 리스크가 있고 감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재명을 그냥 무조건 밀은 거예요. 호남이라든가 이 좌파들은. 그런데 지금 요동치는 게 김경수가 복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생긴 거야. 이재명이 감옥 가도 김경수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지네들이 정권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과 대안이 생겼으니까 지금 요동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 대안이 없으니까 요동을 안 치고 선거 패배한 사람이 또 당대표 되고 지금 대권 주자 이 우파에서는 1등이에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요동치냐면요. 자, 차명진 만평에서도 이걸 그렸네요. 장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대권에 놓고, 자, 사이드에서는 김문수로 장군을 부르고 코앞에서는 김경수로 장군을 불러버렸어요. 김경수 복권 카드로 장군을 부르고, 이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기용하면서 대권판을 흔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흔들겠습니까? 한동훈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보수 우파가 단합을 못하면 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후임으로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 자기가 당신이 이제 5년 동안 쭉 밀어붙인 국정의 철학이라든지 국정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좌파에서 먹으면 이게 완전 도라미탑을 되거든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문재인 때 어떻게 했는지. 5년 동안에 완전히 박살을 내놨잖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시도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 2년 걸리고 길게는 5, 6년 걸려요. 아주 장거리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포석을 윤석열 대통령이 쫙 해놨는데 선거에 져서 다음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누가 되든 좌파가 먹으면 이게 도로아미탑을 돼서 나라가 다 휘청망청해진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급 정보를 다 받아보니까 아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큰일 날 뻔했다. 아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하나 막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틀어막고 요렇게 틀어막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찔한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한동훈이 이기는 사람인 줄 알고 포석을 깔았는데 장군을 했는데 이게 멍군에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가 찢어지면 보수가 단합해 간신히 자기가 이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보수가 찢어지면 백전백패잖아요. 근데 한동훈 팀이 보수를 묶는 일을 지금 하잖아요. 한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자꾸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이봉규 같은 사람을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나가면 백전백패다. 한동훈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을 이제 뭐 장기판에는 차도 있고 포도 있고 마도 있고 상도 있고 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가지고 장군을 쳤는데 이거 멍군으로 막혔어. 그러니까 그 다음 장군은 뭘로 치냐면 김경수라는 말 가지고 치고 그 다음 김문수 말 가지고 친다는 거죠. 그래서 판을 흔들었습니다. 장기판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재명과 한동훈이 여러고 장기판을 들여보고 있는데 표정이 심각하죠. 장군한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아주 결기애차고 내 장관 받아볼래? 얘네 어떻게 못 막지 이놈아. 둘로 사이즈로 밀었는데 어떻게 막어? 판이 이렇게 이런 강인한 표정을 그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선 김경수 카드로 좌파들 판을 흔들고 김문수 카드로 우파를 단합시키는 양협장을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완전히 지금 흔들려요. 중앙일보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가 온다. 이러면서 김문수 지지하는 다시 말해서 친문이 뭉친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수 복권에 꿈틀대는 친문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 실제로 친문계 의원 모임이죠. 민주주의 4.0 여기가 지금 며칠 있으면 8.1이군요. 총회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명계들 친문들이 단합한다는 거죠. 여기 그냥 쫙 모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뜨면서 여기서 어떤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고 김경수로 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지금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를 잘 둔 게 우파가 분열되는 카드 한동훈 카드로는 안 되겠다. 우파 단합되는 카드로 김문수 카드로 장군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합하고 저쪽은 분열을 시켜야 자기 대권을 먹는다. 저쪽 분열 카드로 김경수 장군을 친 거예요. 양수겹장이죠. 저쪽은 분열 이쪽은 단합. 김문수는요 한빠들도 좋아할걸요. 한빠들도. 그러니까 한동훈의 뭐 대항마가 되면 한빠들도 난리를 좀 치겠지만 김문수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건 보수파인데 거기에 김문수에 무슨 흠이 없잖아요. 흠이. 일생의 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양수겹장은 지금 통했다. 결연한 표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요즘에 그 광복절 뭐 이거 가지고 이종찬 가지고 난리치는데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한 방에 제압됩니다. 그 이종찬 뭐 광복회장 정도 같은 거는 이제 한 방에 제압되고 대통령이 제압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국민들이 제압하고 있잖아요. 아주 개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날 아주 이종찬은 난도질을 당하고 그 아들이 이초루인데 이초루도 이상해요. 아버지 편을 들고 물론 부자지간이니까 아버지 편 들어야 되나? 글쎄 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이런 상황 모르겠는데 여기서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아버지를 좀 절제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윤석열이 내 친구인데 그 아버지 왜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목리를 부리세요? 좀 나를 봐서라도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진짜 친구 아니냐? 여기서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한테 뭐라고 한 게 또 인터뷰가 나오고 이랬더만요. 그런데 이거는 별거 아니고 진짜 장기는 그런 건 막 저쪽에 이제 왕을 먹기 위해서 장 보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에 한 판이고 진짜는 조리 먹든 마가 먹든 상이 먹든 왕을 먹는 게 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장기 아니에요? 여기서 양수겹장을 불렀다. 자, 요거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장기를 두는 이재명과 한동훈은 한편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야 탄핵을 당해야 자기들이 대통령 될 수 있는 찬스가 오니까. 이재명은 그래야 사법 리스크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 있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지금 다른 주자가 뜨기 전에 지금 자기가 1등이니까 여권에서 우파에서 빨리 대선판이 이루어져야 내가 이재명하고 붙어서 이재명은 내가 이긴다 이렇게 보고 둘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쓰러뜨려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너 아니면 나다 이렇게 둘이 한 편인데 그래서 양수겸장을 불러서 둘을 코너로 몰았다 이렇게 봅니다. 야,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되는데 지금 형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한 수를 두고 있다. 김문수 화이팅. 청문회 기대합니다.